디커플링이 됐어요. 이제 이 디커플링을 하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어떻게 영업을 잘할 거냐? 어떻게 입소문을 만들 거냐?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작업 필요해요? 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주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작업이 필요해요. 의미 있나요? 네. 뭘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열광을 하고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게 할까? 자,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어요? 청바지 입고 청바지를 입은 것 때문에 소문난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했죠.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색깔 하얀색만 하는 것도 그건 단편적으로 아는 거고. 자, 몇 수배까지 되는 그 모델 다 싹 치우고 정말 핵심적인 거 생겼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봤니? 봤죠. 네. 그 특별한 점이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림 하나만 해놓고 얘기를 다 풀어나가니까. 그게 특별한 거예요? 뭔가 심플한 게 좀 남들과는 달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심플한 게 남들과 달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죠. 왜 놀랐어요? 아이폰 자, 하나로. 삼자 통화를 실제로 시연했죠. 그렇죠. 응? 그리고 그러면서 뭐 인터넷을 하기도 했죠. 음악을 듣기도 했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애플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를 뺀다. 우리는 애플이라고 상호를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예요? 와우. 뭐 깜짝 놀라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자,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가 더 잘 팔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게 할까? 우리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다중에게, 여러 사람에게 뭘 어떻게 시도를 하면 관심이 확 생길까? 관심이 고조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고조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자, 그들이 사실은 교육장에 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베스트 프랙티스를 자,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관심을 고조시킬 거냐? 어떻게 관심이 생기게 만들 거냐? 자, 초기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 첫인상은 어떻게 해줄 거냐? 자, 마음을 열고 얻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자, 관심이 고조되게 하는 니드 환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부각시킬 거냐? 어떻게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저항 심리는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결정을 촉구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서 또 고객을 소개하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걸 할 줄 아나? 자, 이 프로세스조차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걸요? 자, 고객을 만나러 가서 인사 하나를 잘하는 것 때문에 점수를 따는 영업사원이 많아요. 저희 교육생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인사 하나만 잘해도 느낌이 확 달라져. 명함 하나를 주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아주 전문가 같이 보여요. 맞아요? 그렇죠.
자, 마음을 열고 얻는 거, 이런 기술, 감히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영업사원들은 따라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이야. 칭찬을 하는데 쑥스러워하면서 칭찬을 해. 이게 의미가 있나? 효과가 있나? 어디서 칭찬하라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칭찬을 잘하는 요령 자체가 뭔지를 몰라. 자, 고객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라. 질문을 10개 이상 해라.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충분히 얻어라. 듣는 기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듣는 기술 6가지를 알고 있는 영업사원이 영업사원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될까? 거의 없죠. 경청기술 6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 경청기술 6가지. 공부했잖아. 자, 이걸 알고 있는 영업사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이 없죠. 한두 명?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영업하고 있거든. 모든 사업가들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하는 사업가가 이 마음을 열고 얻는 이 경청기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야. 근데 경청기술 6가지, 가장 본질적으로 잘하는 6가지 기술, 이런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 너무 부실한 거야. 맞아요? 그렇죠. 자, 일본 가면 서비스 문화가 어때요? 한국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일본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뭘 시키려고 딱 둘러보잖아요? 달려와. 서비스맨이 딱 대기를 하고 있지. 그러다가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탁 알고서 찾아오거든. 아, 여기요. 그럼 하이. 신속하고 그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객을 섬기려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나? 그런 자세 자체가 없죠.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 없죠.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자, 고객을 만나서 사실은 마무리를 하는 단계까지 아주 정밀하게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공부를 너무 안 했어. 맞아요? 마음 자세부터 자, 고객을 응대하는 이 모든 기술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일단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상황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개발했으면 뭐 해야 돼? 그거를 몸에 익혀야 돼. 골프를 그 코치한테 계속 듣기만 하고 연습을 안 하면 골프가 잘 맞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초창기에만 코치가 필요한 거야. 물론 나중에 이제 잘 치는 상황이 됐어도 이제 내가 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를 보고 코치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배우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식에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자, 지식의 하수는 뭔지 아세요? 배우기만 하는 인간들. 이게 지식의 하수들이에요. 배운다라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나? 책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나? 안 되죠. 오케이. 자, 지식의 중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실천한 사람. 배우고 익힌 사람이 지식의 중수래요. 자, 지식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써먹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배움은 없고 익힘만 있는 사람이래. 자, 이거 뭐에서 찾을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빵을 만든 사람이 있어. 자,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배웠어, 안 배웠어? 뭐 했어? 혼자서 연구하고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러는 중에 야, 이거네. 이거 만들어진 거야. 이거 뭐만 있다? 익힘만 있대요. 익힘만 있는 사람이 지식의 고수래요. 자,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나가는 돈, 새는 돈 줄이고, 목돈 만들고, 재산 늘리고, 노후 준비하고,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 더 많게 하고, 일하지 않고 수입이 생기게 하는 안. 어떻게 만들었게? 제가 어떻게 만들었게? 연구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책 읽고 영감을 얻고 또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고수가 될래 하수가 될래? 고수가 돼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장만 자, 뛰어야 지금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가장 원칙적인 거를 공부했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걸 배웠어. 이제 잘 익히고 잘 써먹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점검해서 고쳐서 오케이, 우리 한 달에 5천을 벌어야 되고 한 달에 1억을 벌어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가능한가? 그렇죠. 이제 우리의 철학고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한 달에 5천을 버는 게 우리의 상식이야. 그렇게 됐어? 그렇죠. 자, 될 때까지 포기 안 하는 거야. 네. 그런 끈기는 있죠? 네. 오케이. 기철이 가능하지? 네. 자, 우리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야 돼. 집단 체면을 거는 거야, 내가 지금. 월 5천 교? 월 5천 교? 월수 5천 교. 이것 좀 방송에 좀 내보내세요. 월수 5천 교에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월수 5천 교에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집단 체면이 걸 거예요. 필요하죠? 네. 자,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사실은 좀 여유를 부려도 될걸요. 자,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럼 부하 직원들을 관리할 때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게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허술하게 일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베스트 프랙티스 되게 만들어야 자,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는 신입사원 76명을 모집해서 자, 3주 동안 저한테 합숙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가 뭐냐? 원장님, 우리 영업사원들이 귀신처럼 영업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면 그냥 계약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요구야. 자, 그들한테 1,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현장에 뛰어다니다 보면 배운다. 근데 그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3년, 5년 동안 그냥 어설프게 일을 하는 거야. 어설프게 일을 하니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나고 성과도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 영업사원들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재를 만들어서 부려먹어야죠. 아니, 베스트 프랙티스를 완전하게 익혀서 내보내야 정상이야. 맞아요? 아, 좀 제발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이 이게 익지 않으면 영업하러 나가지 말아야 돼. 맞아요? 대나무처럼 되려고 하면 익히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든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걸 익혀서 써먹어야 진짜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 없이 경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기업에서 같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돼. 이 자리에 꼭 사장이 있어야 돼요. 사장이 있어야 이걸 열심히 만들어. 사장이 없이 이걸 하잖아요. 니네들끼리 해봐. 그러면 직원들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하려고 막 지랄 발광을 해. 안 하려고. 교육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없어. 어떤 기업에 가도 교육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없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소기업들이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 사장 혼자 속만 타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화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이끌어 가줘야 돼.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원도 안 따라오거든. 필요해요? 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거, 공부하는 거,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익히는 거, 그리고 그걸 수정보완 거듭해서 문화로 만드는 상태까지는 필히 가야겠죠. 그럼 경영의 효율성이 좋아질까요? 오케이. 저는 이 베스트 프랙티스의 가치가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필립 모리스에서 왜 양담배 거부하는 화법, 양담배는 거래 안 해요. 이걸 극복하는 그 RQ, PQ, CQ, FAB 이런 거절복 화법 하나 같은 경우는 값어치가 얼마나 있을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혀 개척이 안 되던 일들을 가는 데마다 다 개척하는 화법이 됐잖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없으니 아주 미치는 거지.